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가 된 김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8년 전 27살에 남편 신현수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고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의 달콤함도 있었고 남편도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매일 퇴근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면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퇴근길에 자기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어. 우리 신혼인데 이런 거라도 자주 해줘야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전시회 보러 가자. 정말? 고마워, 여보. 나 그 전시회 정말 가고 싶었는데. 당신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해.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내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 아내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응? 그때는 정말 완벽한 부부였어요. 현수는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저도 현수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줬거든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어서 울상을 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김 차장님이 오늘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자꾸 트집을 잡더라고. 정말 기분이 상해서. 뭐? 그 사람이 또 그랬어?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내가 한번 찾아가서 따질까? 아니야, 그러지 마.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냥 당신이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알았어.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 안 되면 다른 회계사무소로 이직하는 것도 생각해봐. 내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부부였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거나 때로는 집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는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이 정말 달콤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그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를 가져야겠지? 그러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예쁜 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둘 다 건강했고 사랑도 깊었으니까 시간이 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고 여겼던 거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취미도 존중해 주었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슬슬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혜야, 너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아이 계획이 없니? 요즘 애들은 언제 낳을 건지 계획을 다 세운다면서? 우리 현수도 이제 30 넘었는데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않겠어? 어머니, 저희도 아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직 생기지가 않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봤어? 요즘엔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다던데. 괜찮으면 내가 아는 산부인과 원장님께 소개해줄까?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 모두 건강했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하니? 요즘 며느리들 보면 결혼하고 1년 안에 다들 임신하던데 너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재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생기면 나으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요즘엔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던데. 엄마가 돈 낼 테니까 좋은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자. 결국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 다행히 제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배란도 정상이고 자궁 상태도 건강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신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자궁과 난관 상태도 양호해요. 자연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가요? 임신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이에요.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임의 원인 중 반절 정도는 남성 요인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가족은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도 형제가 5이야.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받아보자. 나도 받았잖아. 둘 다 정상이면 마음 놓고 아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건 시간 낭비야.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남편이 검사를 거부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엽산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댁에서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지혜야, 너 혹시 아이 낳기 싫어하는 거 아니니?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일 때문에 임신을 미룬다던데.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손주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요. 회사 일은 임신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지가 않아서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쉬운 줄 아니? 차라리 지금 회사 그만두고 몸 관리나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니?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 낳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임신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혜야,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안달인데 마치 제가 일부러 안 낳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우리 부모님 말씀도 이해가 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으니까 걱정되시는 거지. 너도 좀 더 노력해보면 안 될까? 아니면 정말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매일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배란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검사 한 번 받는 것도 싫다고 하면서 그리고 왜 갑자기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를 해? 또 그 얘기야? 나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스트레스가 임신에 안 좋다고 하니까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예민해졌어요. 그러던 중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시댁에서 큰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지혜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의사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손주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너희들 빨리 아이 낳는 모습 보여드려야 그이도 안심할 텐데. 어머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버님 빨리 나으시도록 제가 더 정성껏 간병해 드릴게요. 간병도 좋은데 그것보다 손주 하나 안겨드리는 게 더 큰 효도일 거야. 이번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봐. 시아버지의 입원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척들까지 나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내가 아는 한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어주는 약이 아이 없는 며느리들한테 특효라고 하더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돈이 좀 들어도 아이 하나 낳으면 그만이잖아. 언니, 제 친구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 낳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먹고 여행이라도 다녀와 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한다며 조언을 해줬지만 정작 저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를 가져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고 서로 즐거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도 나고 기분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후배가 결혼 1년 만에 아이 생겼다고 자랑하더라. 그거 보니까 정말 부끄럽던데. 나는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으니까. 당신도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하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만났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했잖아. 당신이 계속 거부하니까 원인도 모르는 거 아니야. 또 그 소리야? 나는 정상이라고 했잖아. 그냥 좀 더 노력해봐.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 행복했던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봄에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7시면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9시, 10시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몸이 걱정돼.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니야? 좀 바빠졌어. 새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져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몸 관리는 해야지.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줄까? 밖에서 계속 사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 아니야, 괜찮아. 회사에서 야식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너도 회사 일로 피곤할 텐데 신경 쓰지 마. 뭔가 이상했지만 이때엔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겠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보낸 사람은 서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동료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서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여보, 서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오늘 약속이 있었던 거야?
아, 그 사람? 회사 신입 직원이야.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연락 온 거야. 그래? 근데 문자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라니. 보통 회사 동료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 뭐가 이상해. 그냥 인사차 하는 말이잖아.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근무는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 말이죠.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좀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녁 먹고 들어올게. 주말에도 일해야 해? 너무 힘들겠다.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해 둘게. 고마워.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먹고 있어. 그런데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후에 남편 회사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 씨, 안녕하세요. 현수 있나요?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선배님. 현수는 지금 회사에 나가 있어요. 주말 근무 때문에요. 네? 회사예요? 오늘 회사는 아무도 없는데요. 건물도 문 닫혀 있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럼 현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약속이 있었나요? 아무튼 연락되면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생각보다 길어졌네. 저녁은 먹었어? 여보, 오늘 정말 회사에 있었어? 어? 그럼 어디 있었겠어? 왜 그런 말을 해? 오늘 김 선배님이 전화했는데 회사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시던데. 건물도 문 닫혀 있었다고.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곧바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회사 다른 층에서 일했을 수도 있잖아. 화내지 말고 그냥 설명만 해줘. 나도 궁금해서 묻는 거야.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의심하면서 묻는 거면서 무슨 설명을 원해? 아, 정말 짜증나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와 대화하는 것도 피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집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서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카페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회식은 어땠어? 늦게까지 고생했네. 괜찮았어. 피곤하니까 씻고 먼저 잘게. 잠깐만,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카페에서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봤어. 그 사람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그 사람은 말이지, 회사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여자랑 둘이 있었어? 그리고 손까지 잡고 있던데? 아니야, 그건 오해야. 회식 끝나고 잠깐 커피 마신 거야. 오해? 손 잡는 게 오해야? 그 여자가 서영이야? 똑바로 말해. 그제서야 남편이 단념한 듯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게.
나 서영이랑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설마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야?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사이가 너무 힘들었잖아. 아이 문제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숨 막힐 정도였어. 나도 숨통 트일 곳이 필요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아이 문제 때문이라고?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그럼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댁에서 매일 눈치 주고 친정에서도 재촉하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나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서영이는 나를 이해해줘. 이해해준다고? 결혼한 남자한테 접근하는 여자가 뭘 이해해준다는 거야?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인데? 27살이야. 그런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7살? 나보다 8살이나 어린애를? 정말 한심하다. 그래서 그 애랑 계속 만날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혜야, 근데 사실은 서영이가 임신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희는 8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바람 상대는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뭐라고? 임신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서영이가 아이를 낳겠다고 해.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아빠로서 책임져야지.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8년 동안 아이 없어서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서영이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책임져야 해. 저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이제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몇 달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영이와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고 저는 혼자 남겨진 채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남편을 나무랐지만 서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혜야,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니? 너도 이해해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 임신시킨 걸 이해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후손이 생기는 건 좋은 일 아니야? 너도 8년 동안 못 낳았잖아.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영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영이가 출산한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서영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서영이가 출산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왔어. 알고 보니 서영이가 전 남자친구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나 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당신도 속은 거네? 그 여자한테? 나도 완전히 속았어. 그래서 화가 나서 서영이한테 따졌더니 서영이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혜야, 나 무정자증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정자수가 거의 없어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해.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다고 저만 탓하고 검사 받기를 거부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무정자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한 건 뭐야? 내가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한 말들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우리 가족이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라서 설마 내가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8년 동안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혜야,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잖아. 그럼 정말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너도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 가져봐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자기가 무정자증이면서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리가 일주일째 늦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 준비, 무정자증 진단까지 이런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리 주기를 망가뜨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일찍 잠에 들면서 푹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푹 쉬었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속이 계속 메스껍고 기운이 없어. 몸이 이상해. 혹시 위험인가? 지혜 언니, 혹시 임신은 아니에요? 얼굴색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임신?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거든. 그리고 8년 동안 얘기가 안 생겼는데 지금 임신이라는 게 좀 이상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100% 불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무정자증도 무조건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반신반의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설마 했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럴 수가... 정말 임신이야?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제품으로 3번이나 더 테스트를 했는데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에 달려갔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입니다. 아기 심장 소리도 잘 들리고 아주 건강해 보여요. 정말 임신이 맞나요?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정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가 극히 적거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드물지만 자연 임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무정자증인 상황에서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분명히 저를 의심할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 말까.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니까 떳떳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혼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빨리 얘기해. 오늘 서류 정리하고 싶어. 나 임신했어. 뭐?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임신했다고? 농담하지 마. 나 무정자증이야. 어떻게 네가 임신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100% 불임은 아니래. 극히 드물지만 자연임신이 가능하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애가 생겨? 너 바람 피웠지? 뭐라고? 내가 언제 바람 피웠어? 바람 피운 건 당신이잖아. 그럼 그 애가 누구 애야? 내 애가 아닌 건 확실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친자 확인 검사 받아봐. 나는 떳떳해. 친자 확인 검사?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분명히 네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을 거야. 그날 밤 남편과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불륜녀로 몰아붙였고 저는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당장 나가. 바람난 여자는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당신 혼자 집이야? 좋아. 그럼 내가 나갈게. 하지만 그 애는 절대 내 애가 아니야.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애가 생겨? 너 정말 뻔뻔하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시댁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현수 말이 사실이니? 정말 임신했어? 네, 임신했어요. 의사 확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현수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 혹시 너... 어머니, 저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이 아이는 정말 현수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의사가 현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저도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100% 불임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드문 경우지만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현수가 그런 상태인데 8년 동안 소식 없더니 갑자기 네가 임신했다고? 그 소리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지혜야, 우리도 너를 믿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저는 시댁에서마저 의심을 받으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를 불륜녀로 보시다니. 친정에 가서 하소연을 했지만 친정에서도 반응이 비슷했어요. 지혜야, 정말 바람 피운 거 아니지?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나 정말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이 아이는 현수 아이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니? 현수가 무정자증이라면서. 아빠, 의사 선생님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이상하긴 해. 8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시댁, 심지어 친정에서까지. 저는 정말 외롭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임신 기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시댁에서는 연락도 끊었어요. 친정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야, 너 정말 다른 남자 아이 가진 거 아니지? 엄마는 네 편이니까 터놓고 솔직하게 말해봐. 그래야 엄마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지 알지. 엄마,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저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이 아이는 현수 아이가 맞아요.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왜 현수가 그렇게 확신하겠어? 자기가 무정자증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 낳으면 친자 확인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정말 다른 남자아이면 어떡하니? 엄마, 정말 현수 아이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출산날이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가주셨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진통을 견디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잊어졌어요. 건강한 아들이네요. 3.2kg.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아이를 안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남편을 닮았어요. 코도 입도 심지어 잘 때 표정까지 남편 어릴 때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 이 아이 정말 현수를 닮았네? 그럼요. 제가 거짓말했겠어요? 이 아이는 현수 아이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 무정자증인데 어떡해.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더 자라서 남편을 더 많이 닮으면 그때 가서 시댁에 보여주면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아, 지혜야, 웬일이니? 어머니,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한번 뵈러 가고 싶어요. 아이가 현수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지혜야, 그 얘기는 그만하자. 현수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와봐.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품에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 있었어요. 시댁 문 앞에 서니까 정말 떨렸어요. 1년 만에 오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제 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서 와, 지혜야. 아이가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 이 아이가 정말 현수를 닮았네. 현수 어릴 때랑 똑같네.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진우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현수 어릴 때랑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아버님, 이 아이는 정말 현수 아들이에요. 제가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현수가 무정자증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신 듯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잠깐만, 내가 확인할 게 있어. 시아버지는 현수가 집을 나갈 때 두고 간 면도기를 가져오셨어요. 지혜야, 미안한데 나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 면도기랑 진우 머리카락이랑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봐도 될까? 네, 그러세요. 저는 떳떳하니까 언제든지 괜찮아요. 여보, 그럴 필요까지 있나? 봐도 현수랑 똑같잖아.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어. 현수한테도 보여줘야 하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지혜야, 검사 결과 나왔어. 99.9% 일치해. 진우는 확실히 현수 아들이야. 정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
현수 아이라고.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버님,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당장 현수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할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이야기해야겠어. 그렇게 며칠 후 시댁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현수도 왔더라고요.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현수야,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진우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99.9% 일치한다. 진우는 너 아들이 확실해.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무정자증인데? 의사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100% 불임은 아니래. 정자수가 극히 적어도 운 좋게 자연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럼 지혜가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혜가 1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니? 우리가 모두 잘못 생각한 거야.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그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심지어 친정에서도 계속 의심하시고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현수가 그때서야 저한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너를 의심하고 집에서 내쫓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야? 나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없이 혼자서 애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너 용서 못해. 너는 나보다 다른 여자를 믿었고 내가 임신했을 때도 나를 불륜녀로 몰았잖아. 지혜야,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서영이한테도 속고 무정자증 진단받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 그게 변명이 돼? 8년 동안 같이 산 아내를 그렇게 쉽게 의심할 수 있어? 나는 그동안 너만 믿고 살았는데. 지혜야, 현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혼하겠어요. 지혜야, 그래도 진우를 생각해서라도. 진우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그동안 혼자 키웠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 당장 나가. 바람난 여자는 내 집에 있을 자격 없어라고 했잖아. 그런 말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지혜야, 다시 한 번만 제발 생각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미쳤었다고 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그날 저는 시댁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지혜야,
네 마음은 이해한다. 우리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아버님? 이혼하더라도 진우는 우리 손자니까 가끔은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양육비랑 위자료는 제대로 받아야 해. 진우는 언제든지 보시라고 데려다 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위자료는 굳이... 아니야.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해. 현수가 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내가 현수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정리하게 할게. 시아버지의 중재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현수는 끝까지 이혼하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진우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진우를 위해서 이혼하는 거야. 서로 미워하는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 한부모라도 사랑으로 키우는 게 낫잖아.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이번 한 번만 지혜야 제발. 믿음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충분히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현수를 단단히 다그쳐서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서영이를 마주쳤어요. 지혜 언니, 안녕하세요. 서영 씨, 잘 지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현수 오빠를 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런데 언니, 현수 오빠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술만 마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죠.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아이 아버지 말이에요. 결국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자업자득인 것 같네요. 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우시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영이와 헤어진 후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저는 진우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진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진우를 정말 예뻐해 주시거든요. 지혜야, 우리 진우 정말 똑똑하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도 금세 따라해. 아버님이 잘 봐주셔서 그래요. 감사해요. 지혜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행복해 보여서 할머니가 기뻐. 네, 정말 편해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현수는 가끔 진우를 보러 와요. 하지만 저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더 이상 그와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우야, 아빠 왔어. 보고 싶었어.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아빠한테 보여줘. 현수가 진우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저는 정말 홀가분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몇 달 전에는 회사에서 소개팅도 주선해 주었어요. 지혜 언니, 제 남자친구 친구 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진우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언니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진우한테도 좋은 아버지 생겨야죠. 나중에 기회 되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저를 이해하고 진우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에게는 진우가 있고 일도 있고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거예요. 남편의 외도도 모른 채 아이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자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저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8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바람 피운 남편과도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기적 같은 임신을 통해 진우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그래? 엄마도 진우가 제일 좋아.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자. 그럼 엄마랑 진우는 영원히 같이 살 거야. 그래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앞으로는 진우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로운 결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을 믿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기적은 정말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